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반기 테슬라 주가 폭등할까? S&P가 올해 말에 테슬라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할 전망이 나왔는데요. S&P가 테슬라의 투자 적격 등급 편입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테슬라의 신용 등급은요. 투자 부적격 일명 정크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되게 된다면 투자 적격 등급 IG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Investment Grade죠. 이 IG 등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지금 투자 적격 등급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신용평가에 대한 내용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신용평가사 3대 신용평가사에는 무디스와 S&P 그리고 피치가 있습니다. 이 세 신용평가사들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등급은 프라임 등급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는 하이 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밑에 두 단계 투자 적격 등급에서의 두 단계는 어퍼 미디엄 그레이드와 그 로우 미디엄 그레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는 이제 투자 적격하지 않다, 투자에 부적격이다 해서 뭐 쓰레기 등급이라고 해서 일명 정크 등급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이 정크 등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만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되게 되면 투자 적격 등급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올해 이 투자 적격 등급으로 가기 위한 그 신용 평가를 제대로 좀 해달라 하는 투자자들의 그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 알렉산드라 머즈의 이메일에서 이러한 전체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는데요. 먼저 이 테슬라 신용 등급을 향상시킬 수 없는지 알렉산드라 머즈가 무디스에다가 그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알렉산드라 머즈는요, 트위터 계정에 테슬라 부머 마마라는 그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부머 마마는 테슬라를 키우는 엄마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이 테슬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테슬라를 크게 키워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 알렉산드라 머즈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다리다 지금 무디스에 그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신용 등급은 언제쯤 향상시킬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무디스가 부정적인 지금 의견을 보내면서 굉장히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신용 등급 향상에 여러 가지 더 충족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아직은 테슬라 신용 등급 그 상향이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들이 고려하고 있는 것은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디스는 양적인 성격이 아니라 질적인 걸 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테슬라 차량이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라인업이 너무 단순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모델 Y와 모델 S를 중점적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모델이 크게 이제 두 가지에만 좁게 그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라인업을 좀 더 늘리면 차량 종류를 좀 더 다양하게 하면은 우리가 그 신용등급 상향을 고려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비타 마진율을 최소 7% 이상 유지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현금을 좀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서 재무적으로 좀 안정돼야 된다 이런 조건을 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인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왜 이 무디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좀 엉망인 것인지 엉뚱한 것인지는 제가 지금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가 텍사스 그리고 기가 베를린 최근에 그 기가 팩토리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카파시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생산 능력을 생산을 시작한 지 공장을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주당 그 1000대 생산 능력에 도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지금. 왜냐하면 이 제조업체에게 있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예요.
특히 이 대량 생산에 있어서 그 테슬라는 기가프레스 등을 도입하면서 업계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대량 생산이 좀 더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그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그 커퍼스를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그 고민하면서 나온 결과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생산 능력 확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테슬라는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가 베를린을 방문한 그 뉴스트리트 리서치라는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테슬라를 직접 한번 방문해보고 이 차량의 뭐 퀄리티도 보고, 그 다음에 공장은 정말 이 생산 능력을 제대로 확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투자하기 이전에 한번 살펴보겠다고 해서 실제로 기가 베를린을 방문을 하죠. 그런데 이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실제로 기가 베를린을 방문하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이거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생각 이상으로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모델 Y가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실제 생각해 보면 이 독일에서 생산되는 그 모델 Y의 그 퀄리티가 왜 좋으냐,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독일은 예전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를 만들어 왔던 그 자동차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게 됐고, 또 거기에 대한 뭐 장인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기가 베를린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이 모델 Y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트리트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모델 Y를 직접 타보고 운행하고 이 단차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점검한 후에 모델 Y는 완전히 이거 럭셔리 브랜드다 해서 그 럭셔리 브랜드로 종류를 분류해 버립니다. 그만큼 모델 Y의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30로 인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무디스가 뭐 자기들은 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질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뉴스트리트 리서치에서 파악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무디스의 말은 지금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이 지금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테슬라의 그 생산하는 라인업이 종류가 다양해야만이 그 신용 등급을 상향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테슬라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혁신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테슬라가 지금 모델 Y와 모델 S의 생산을 집중하면서 이 통합 OS를 만들게 됩니다. 이 통합 OS를 만들고, 이 통합 OS에 들어가는 그 각각의 반도체를 직접 설계함으로써 이 반도체 쇼티지를 극복해낸 거거든요. 2021년 4월 7일부터 14일까지 현대 자동차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부족해서 그 생산 손실을 입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워 모듈이 부족해서 6,500대 생산 손실을 입고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전방 카메라 반도체가 부족해서 6,000대 생산 손실을 입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반도체 부족, 반도체 쇼티지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그때 분기 사상 최대 판매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그 자체 운영 체제를 통합제하고 필요한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그 설계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테슬라는 모델 3, 모델 Y, 그래서 거의 모든 그 차량의 구조가 단순하게 돼 있고 서로 간에 반도체를 호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반도체 자체도 ECU라 그러는데 전자제어 유닛이 단 5개만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단순한 기능의 차는 ECU가 30개에서 40개, 기능이 많은 차는 70개에서 100개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단 5개의 전자제어 유닛만 들어가니까 그 얼마나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고 차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 라인업이 뭐 다양하지 못해서 등급을 상향시켜주지 못하겠다. 이건 엉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이것이 핵심으로 지금 핵심 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관련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링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그 조건에 있어가지고 그 에비타 마진율이 7% 이상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최근 분기에 테슬라의 에비타 마진은 그 20.2%를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7% 수준의 거의 3배를 달성해 버린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그 재무적인 안정성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22년 2분기 말 기준으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하는데요. 가용한 현금이 18.3 빌리언 달러, 하나로 약 24조 원에서 25조 원이 가량의 그 돈이 그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가팩토리를 2개나 짓고도 지금 현금을 25조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현금을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가팩토리 하나 만들 때 약 9조 원이 든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기가팩토리 지금 2개를 지었죠. 그러니까 18조 원을 썼는데도 지금 현금이 25조 원이라면 계속해서 지금 현금 창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다.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상향을 못 시켜주는 이유를 4가지를 들었는데 이 4가지는 오히려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무디스의 그 4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엉터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렇다면 S&P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과연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S&P는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S&P가 테슬라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 내세운 조건이 크게 2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S&P가 이런 그동안 내세운 조건들을 충분히 테슬라가 충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투자자들의 입장이고, 그렇게 해서 S&P를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또 재미가 있어요. 게리 블랙이 그 알렉산드라 머즈, 아까 제가 테슬라 부머 마마라는 트위터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테슬라의 찐 투자자 알렉산드라 그 머즈의 그 트윗에 댓글을 답니다. 그래서 S&P의 그 신용평가 직원이 있어요. 신용평가사인 그 S&P의 니시트 메들란이라는 그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이 테슬라를 언제 그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려줄 거냐에 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내용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이 게리 블랙의 의견이죠. 알렉산드라 머즈는 이 게리 블랙의 트윗에 또 답글을 답니다. 그래서 맞아요. 나도 이게 동감을 해요. 내가 어젯밤에 올린 비디오에 보면은 6월달에 니시트가 했던 말이 있는데, 게리와 나는 항상 테슬라의 신용등급 상향을 10월달에는 올려야 된다, 충분히 올릴 것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다만 그 무디스만이 그 최근에 그 테슬라의 신용등급 상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글을 달았죠. 게리 블랙은 또 이제 론 마디슨 11이라는 테슬라 계정 운영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데요. 왜 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냐면, 이 레디슨 마디슨 11 그 계정 운영자가 그 디깅업이라고 하면은 땅을 파는 거죠. 땅을 파서 뭘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가지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떤 것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도 이제 디깅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S&P가 테슬라 신용등급 상향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이제 S&P 노트라고 하는데, 그걸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트위터 계정에 올리는데 게리 블랙이 그것을 보고 이것을 찾아줘서 너무 고맙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4월 21일에 S&P가 그 노트했던 내용, 테슬라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내세운 조건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첫 번째는 베를린과 오스틴의 생산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에비타 마진율이 그 18% 이상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S&P는 2022년 후반에 테슬라를 투자 적격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이다 하는 그 노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게리 블랙이라든지 테슬라의 투자자들이 과거에 S&P가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상향을 위해서 내세운 조건, 특히 이제 그 투자 적격 등급으로 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그런 조건들을 이미 명시한 것을 과거 자료로부터 가져오면서 S&P에게 너희들 이렇게 조건을 내걸었지 않느냐. 지금 테슬라는 이미 이 조건들을 다 충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투자 적격 등급으로 신용 등급을 상향시켜 달라 하고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근데 실제 이게 됐느냐, 앞에서 제가 쭉 설명해 드렸지만 이미 이 조건은 다 지금 충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보시면 기가 베를린, 기가 오스틴, 기가 오스틴이 텍사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그 커파시티가 충분하게 이제 램핑업 되느냐,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에비타 마진율이 18% 이상 되느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조건인데요. 기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에 3교대 근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주당 5,000대 커퍼시티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면 올해 말에 주당 5,000대,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 26만 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23년 말, 내년이 되면은 주당 10,000대 도달하게 되면 연간 52만 대 커퍼시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속도로 지금 램핑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S&P가 지적한 대로 그 기가 베를린과 기가 오스틴의 생산 능력을 높인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충분히 넘치는 거죠. 당연히 시켜줘야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가 베를린이요, 올해 말에 그 3교대 근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3교대를 근무하게 되면은 그 한 조가 8시간씩 근무하게 되죠. 그래서 38, 24 그래가지고 3개 조가 운영을 하게 되면 24시간 풀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 가동했을 때 그 올해 연말 되면은 주당 5,000대 커퍼시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연간으로는 26만 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거의 3월 말쯤인데요. 그때 이제 기가 베를린이 오픈을 했는데 거의 한 2달 만에 지금 그 2교대를 생산을 하게 됐죠. 2교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다시 이제 그 한 6개월 만인 그 올해 말이 되면 3교대 근무를 적용할 수 있게 돼서 주당 5,000대, 연간 26만 대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램핑업 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비타 마진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7% 이야기했고요. 좀 전에 그 S&P 같은 경우에는 18% 이야기했죠. 근데 테슬라의 최근 분기 그 에비타 마진이 그 20.2%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은 2018년에 그 에비타 마진율은 이제 7.6%고요. 2019년은 8.8%, 2020년은 13.5%입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되면 17.3%죠. 그런데 연간으로만 보면 2021년까지는 18%가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분기별로 나눠서 볼게요. 그러면 2021년 3분기에 20%를 돌파를 하죠. 20.1%니까. 그리고 4분기에 19%로 약간 떨어지지만 2022년 1분기에 23.9%입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달에는 20.2%죠. 2022년 2분기는 중국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그 상하이 공장이 셧다운을 합니다. 상당 기간 셧다운하면서 생산을 많이 못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비타 마진율이 지금 20.2% 찍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면 올해 3분기에 그 셧다운 없이 이 커퍼시티를 확장해 가지고
지금 생산하게 되면 에비타 마진율은 뭐 25%, 뭐 30%까지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P가 요구한 그 두 가지 조건은 충분히 충족을 했다. 그래서 지금 게리 블랙과 알렉산드라 모즈는 4월 달에 그 S&P에서 노트하면서 테슬라 신용 등급을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반기에 테슬라의 그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시킬 수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한 10월께는 그 S&P가 그 통상적으로 그 기업들의 신용 평가를 해서 그 발표하기 때문에 그때 테슬라의 신용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발표를 해달라 하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물론 S&P도 그 투자 평가사로서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보수적인 거는 이제 무디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그 S&P나 피치 그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이제 게리 블랙이랑 알렉산드라 머스가 이제 머리를 써서 그러면 S&P가 먼저 압박을 해서 S&P가 투자 적격 등급을 내놓으면 무디스도 이제 따라서 내놓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S&P에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자로서 그 투자 등급 투자 적격 등급으로 신용 등급 상향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현재 그 테슬라가 그 매크로적인 그 외부 경제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내부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신용 등급도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올라가는 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지 사실은 뭐 어떤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펀더멘탈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 등급은 뭐 늦어도 뭐 내년 뭐 상반기에는 투자 적격 등급으로 상향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로서는 올해 하반기에 투자 적격 등급으로 편입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 오늘 전해드렸고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적어주시면 시간 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